네, 지금까지 공감 정보 보셨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이었죠. 우리나라 법원이 주한 일본 대사관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 씨를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은 류창의 범행과 정치적 목적 사이에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병 인도 요구를 거절한 건데요. 이 사건과 관계 있는 한중일 3국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류창 씨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체포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네. 그동안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인데요. 오늘은 이 단체 양순임 회장 모시고 이번 사건과 판결의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양 회장님, 류창 씨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요, 우리 양순임 회장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인사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일에 유족회 활동이 두드러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양 회장님이 류창 씨를 처음 면회한 분이라고도 들었고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유창 씨가 그렇게 했을 때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몰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종로 경찰서에서 유창 씨가 1월 18일 날인가 네. 그때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어요. 네, 네. 화염병 던지고 난 뒤에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구속돼 갖고 네. 종로 경찰서에 수감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외국인인데다가 말도 서로 통하지 않고 이런데 아무도 연고자가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네.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왜 대사관에다가 화염병을 던졌는지 네. 그걸 하다가 보니까 위안부 문제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분들도 없고 하니까 너무 담당 경찰관님이 그거에서 위안부 문제하고 관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런 분이 여기 네. 지금 수감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찰에서 회장님께 연락을 드린 거군요. 예, 그래서 네. 바로 가서 보니까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겨우 이제 통역을 통해서 네.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죠. 네, 이 류창 씨가 2012년 1월 8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화염병을 던지기 전에 또 2011년 12월 26일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방화를 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 네. 네, 이날은 이 위안부로 교통을 받은 외할머니의 생신이었다고 합니다. 네, 류창 씨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는데요. 좀 전에 태평양 전쟁 유족회와도 관련이 좀 깊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왜 그런 건가요? 예, 저희가 원래 태평양 전쟁 희생자 단체입니다. 종합단체예요. 저희가 1973년도에 4월에 발족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40년 이상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회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저희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신고된 분들은 한 네. 20여만 명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숫자군요. 예, 네. 위안부 할머니들은 한 300여 명 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9명을 포함해 가지고 1991년도 12월 달에 재판 제소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제소하고 난 이후에 일본 정부가 92년도 초부터 위안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일본이 물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화로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9명을 해서 실체가 있는 사실 정빙이 되는 그런 재판을 제소하고 나니까 뒤늦게 일본이 92년 초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일본이 조사를 시작을 하고 난 뒤에 미야자와 그때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일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 1월 13일인가 일본 그 갓도 관방장관이 담화 발표를 했어요. 네. 담화 발표를 했는데 그때서 일본 정부하고 일본 군대하고 관계를 인정했어요. 그때 네. 처음으로. 계속 부정하다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제 연행은 없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미야자와 총리 방한 반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야자와 총리가 결국 오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정말 강제 연행 안 했는지 위안부 할머니 실피해자들 10명이라도 일본 정부와 만나라. 네. 만나갖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때 일본이 양심에 따라서 이 강제 연행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그게 성사가 됐어요. 네. 성사가 돼가지고 16명이 정원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고노 다마예요. 근데 그 고노 다마에서 강제 연행을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 우익들이 또 번복을 그것을 하고 있죠. 네. 근거가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수정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대통령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작년 재작년 10월 달인가 그렇게 네. 일본 방문해서 네. 정상회담 했습니다. 했을 때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하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발뺌을 하니까 유창 이 중국 청년이 분노를 했어요. 네. 자기 할머니의 그 고통 같은 게 유창 씨의 예. 외할머니가 예, 외할머니가 중국 네. 위안부로 들었습니다.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본이 정말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네. 계속 그 위안부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니까 그 분노해서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네. 당시에 미야자와 수상이 와서 고노 다마 발표할 때 우리가 미약하긴 하지만은 강제 연행을 인정한 데 대해서 이제 그때 조금 이제 우리는 수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고 막 하니까 또 근거 없다고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너무 분노했거든요. 그런 차이에 유창이 네.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 대신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류창 씨의 행동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일본이 저지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분하는 우리 모두의 어떤 마음을 대신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느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과 유족회가 류창 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많은 활동은 사실 못했고요. 저희도 이제 어려운 그게 처지라서 네. 이제 면회를 가고 또 이제 재판이 열렸을 때 네. 저희가 이제 재판정에 가고 했는 것인데 이 유창이가 처음에 그 우리 대사관에 그 일본 대사관에다가 화염병 네. 던져가 10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형시키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저희가 탄원서를 냈어요. 네. 서명을 받아갖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급히 받으니까 뭐 몇백 명씩 못 받고 탄원서 받아서 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면회를 가서 보니까 너무 얼굴이 그 전에는 아주 정말 그래도 당당하게 밝게 막 했어요. 그랬는데 좀 보니까 눈에 엄청난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동안에 한국말을 조금씩 알아들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범인 인도 요청이 온 거예요. 야스쿠니 네. 신사 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대한변협에 이제 변호사님 통해 갖고 그 변호사를 구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걸 결정한다 해서 법무부 장관한테도 또 다시 탄원 그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도우려고는 했습니다만은 재판 과정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예.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한중일 이 모두 관련된 거잖아요. 이 일본과 이 중국 따로 이제 인도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활동하기가 더욱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법원에서 연설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법원에서 이제 그 재판 과정을 참석을 해서 보면 네. 그 이제 유창이가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냥 둘러보고 우리가 오면 얼굴이 훨씬 밝아집니다. 정말 그 뭐랄까 외국인 서로 외국인이라고 해도 같은 핏줄처럼 느껴졌고요. 일본 그 기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재판 진행을 보니까 야스쿠니 신사가 이제 그 뭐랄까 종교법인 그 사단법인이에요. 종교법인인데 거기에다가 했다. 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네. 완전히 그 유창의 그 행동을 범죄적으로 그렇죠. 이끌어지는 그런 그걸로 제가 너무 그 당황했어요. 그래갖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편견 때문에 그런지 정원자 채택이 안 돼요. 아, 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형식을 이거 벗어나서 네. 판사가 이 방망이 치기 전에 네. 치려고 할 때 그때 그냥 할 말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손들어갖고 네. 제가 야스쿠니에 대해서 우리는 야스쿠니가 그게 그 말하자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상징성이에요. 네. 야스쿠니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순수한 종교적인 그런 그 법인이 아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야스쿠니에 일본 총리가 참석을 못하도록 그 재판까지 해서 우리가 성소했어요. 그랬는데도 우리가 성소해서 총리가 참석을 못하게 일본 법에서 결정을 했는데도 또 아베가 당시 그 자기 총리 때 못 간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럴 정도로 우익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야스쿠니는 이건 종교적 시설로 볼 수 없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창이가 한 그것은 우리 한국 희생자들이나 아니면 네. 중국 희생자들 그 희생자들의 그 뭐랄까 아픔에 그 고통에 그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정치적 이것은 행위지. 그것은 이것은 사회적 범죄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네. 정치적 행동이니까 반드시 중국으로 보내야 된다며 네. 그런 것을 막 그 했고 한 2번 했어요. 아, 법원에서 즉석 연설을 하신 거군요. 예, 그다음 네. 또 재판 열렸을 때도 또 하고 일본 기자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일본 우익들한테 유창이가 한 것은 지금 또 극우 우익화돼 가고 있고 네네. 이러니까 일본 우익들한테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 행동이다는 그런 그걸로 얘기했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2번째는 판사님이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막 하더라고. 이제 규정이 없이 그냥 갑자기 그거 하고 하니까 그게 네, 아유 정말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셨어요. 아니 예, 너무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다. 다급했어. 자, 지금 시간상 문제 때문에 질문 한 2개 정도를 건너뛰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 일본 측에서는 야스쿠니 신사가 종교적인 시설이다. 따라서 류창이 거기에 불을 지른 행위는 사회적인 범죄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창을 넘겨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 회장님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는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피해자를 양산한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사회적 범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 법원이 이번에 일본으로 송환을 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낸 것은 그것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원에 의해서.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군요. 우리 이혜재 앵커가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해주시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 이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어떤 활동을 계속해서 하실 네, 건가요? 우선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간단히 좀 짚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활동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판결의 의미는 일본 국가가
외국인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자기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의 그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완전히 인권을 무시하고 네.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사법부는 유창이 중국인이지만 외국인의 인권을 중시하고 정말 한국 정부가 그 뭐랄까 인권을 중시하는 인도주의 국가라는 그 정명을 이번에 외교적 네. 그 외교 행위를 통해서 예,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외교적인 그런 그거보다는 우선해서 네. 외교권을 우선해서 인권을 더 중시하는 인도주의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 사법부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 네. 정말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좋은 판단을 네.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활동 계획 간략하게 네.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그 뭐랄까 이번에 그 대통령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한일 관계 문제라는 것은 비단 우리 그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지금은 연로해서 나이들이 다 많고 60이 다 넘었어요, 자식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 어떤 그 유창이처럼 강력한 이 표출은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죽기 전에 생존자들이 살아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일본이 이 문제를 정말 고노 다마를 뭐 수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중국하고 또 아세아 각 피해 국가 이런 국가들하고 연대해서 일본의 그 상품도 불매 운동 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는 이런 그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태평양 전쟁 희생자 문제를 일본이 그 우리 새 대통령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정말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족회도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좀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 관심을 정말 금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잘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 안 되면 독도 일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 일본이 몰아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양순임 회장 모시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인 류창 씨 관련 판결과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